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V로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챔피언스 리그를 좀 미리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해축은 9경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기 오늘 챔스 4경기 먼저 할 텐데, 브레스트랑 파리 생제르맹이 붙어요.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에서 리그앙 내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브레스트는 챔스 첫 출전 치고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습니다. 초반에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 뭐 샤흐타르, 레알한테 연패한 건 아쉬운데, 반면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초반에 못하다가 막판에 뭐 맨시티한테 역전승하고 발길 바쁜 슈투트가르트한테 멸망전에서 두 경기 모두 다 4점을 내면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파리 생제르맹은 리그에서 무패 행진 중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맞대결상으로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은 그냥 브레스트한테 진 적이 없습니다. 5일머니 시대 이후로는 아예 뭐 진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한번 비긴 거 말고는, 작년 1월달에 비긴 거 말고는 전부 다 모조리 승리를 했더라고요. 브레스트한테 상대적이 매우 좋다. 그리고 요즘에 파리 생제르맹은 그 덴벨레가 해결사거든요. 근데 이제 열흘 전에 그쯤에 이제 브레스트 원정을 했었는데, 이때 2대5로 파리 생제르맹이 이겼습니다. 그때 이제 덴벨레가 해트트릭을 했고, 그 전에도 올 시즌에만 그러니까 브레스트 상대로 2경기 동안 5골을 넣은 거거든요. 최근 좋은 폼을 뽐낼 만한 그런 뭐 상대이기도 하다, 뭐 이런 겁니다. 브레스트가 챔스에서 참 잘했는데, 아무래도 리그 내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에 뭐 대적할 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보여요. 중요도가 높은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브레스트가 홈에서 승점을 챙겨간다면 대단한 거지만은, 보시다시피 맞대결도 그렇고 최근의 분위기도 그렇고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무난하게 그냥 파리 생제르맹 쪽으로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유벤투스 대 PSV 아인토벤인데, 얘네들은 챔피언스 리그 풀리그 단계에서도 만났었어요. 아마 첫 경기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유벤투스는 리그에서도 막 3대0 아니면 무승부, 계속 이제 시즌 초반부터 무실점 행진을 달리고 있었거든요. 무패 행진에다가. 근데 그때도 맞대결상으로 3대1로 이겼습니다. 이제 올 시즌 첫 실점을 PSV한테 기록을 했는데, 경기 자체는 3대1로 무난하게 이겼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때보다는 지금 유벤투스의 분위기는 좀 안 좋은 편이죠. 무벤투스라는 오명도 쓴 편이고, 득점 적은 재미없는 축구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유벤은 이번 시즌에는 거의 뭐 무슨 일 일어나도 안 이상해요. 그런 시즌에 기대감이 적긴 한데, 그래도 이 세리에와 이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의 리그 수준 차이라든지 콤이라는 이점도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콜로무아니가 유벤투스 오자마자 3경기 5골로 엄청 벌어다주고 있거든요. 좀 유벤투스의 선발 라인업 같은 게 이렇게 얼추 나왔는데, 뭐 전반적으로는 수비 쪽이 너무 부상이 많다 보니까 결혼이 많은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유벤투스도 유벤투스지만은 이제 PSV가 얘네들도 최근에 이제 7경기 동안 2승 3무 2패거든요. 크게 부진하는 바람에 PSV가 리그에서는 아약스한테 추월을 당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선두까지 뺏긴 걸 생각하면은 그냥 유벤투스가 조금 더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유벤투스의 올 시즌 꼬라지를 봤을 때는 무승부도 정말 많고, 일반승도 배당이 나쁘지는 않으니까 보도록 하고, 햄무 같은 것도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사실 무승부도 생각은 좀 해봤는데, 그냥 유벤투스를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레알 마드리드가 또 플레이오프에서 붙어요. 참 얄궂은 만남입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레알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맨시티를 여러 번 물먹였었어요. 뭐 몇 번 한번 맨시티가 이제 치고 나간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레알이 많이 좀 승리를 했었고, 특히 토너먼트에서는 더욱더 그랬었죠. 근데 이제 올 시즌 맨시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미 뭐 리그는 사실상 물 건너간 편이고, 다만 이제 레알이 일정상으로는 직전 경기 때 꼬마랑 리그에서 멸망전을 치르고 왔잖아요. 1, 2등끼리 붙는 경기. 그러다 보니 멸망전도 치르고 체력 문제가 심할만 합니다, 지금 레알은. 거기다가 지금 결장도 그 수비 쪽에 밀리탄이나 카르바란 시즌 아웃이고, 알라바, 리디거, 바스케스도 없어가지고 그냥 수비진이 거의 말 그대로 멸망했거든요. 아주 처참한데, 뭐 오늘도 이제 예상 라인업이 좀 나왔어요. 보니까 추아멘이랑 아센시오, 유스 선수랑 전문 센터백이 아닌, 그리고 오른쪽도 라이트백도 발베르데로 땜빵을 한다고 하거든요. 전방이야 엄청 화려해. 그건 맞는데 후방이 엄청 부실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맨시티는 아주 처참한 시즌인데, 레알도 조건이 좋지는 못하다. 뭐 이거는 맨시티가 홈 이점이 있지만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여태 레알한테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허다하고, 둘 다 사실은 좀 안 좋은 와중에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오바 본다든지 무승부 같은 고배당 갈 거 아니면은 그냥 패스하는 게 답인 것 같아. 저는 이 경기는 3.5여도 오바를 본다는 마인드인데요. 뭐 레알이 수비진이 약간 좀 부실하다는 것도 있고, 두 팀이 붙었을 때는 오바 게임도 꽤나 여러 있었던 편이죠. 그런 분들 살려가지고 오바 같은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스포르팅 대 도르트문트. 자, 스포르팅이 이제 아모린 감독이 있을 땐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되게 잘했었어요. 우리가 막 맨시티를 잡은 것도 기억도 나고 막 그랬었는데, 나가고 나서 리그도 조졌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후에는 1무 3패였었거든요. 더구나 이제 가장 최종전 막판에 이제 볼로냐는 아예 뭐 챔스를 신경 쓰지 않는 단계였는데도 홈에서 끌려가다가 겨우 동점을 맞춘 거였었고, 지금 스포르팅은 썩 좋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가장 핫한 공격수 중에 하나였었던 이 요케레스가, 자, 이 친구가 요케레스인데 올 시즌에 리그에서 20경기 22골입니다. 챔피언스도 7경기 6골이에요. 그래서 지금 34경기 34골을 달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좀 부상이 좀 있었습니다. 쭉 그냥 잘 뛰고 있다가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대퇴부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장하고 또 이제 직전 경기는 21분밖에 소화를 안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요케레스의 상태도 약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건데,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도 얘네들도 개막장이었었던 누리사인 감독을 잘랐잖아요. 누리사인 시체대 진짜 별로였었는데 니코 코바치를 대체 발탁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개판입니다. 그냥 저는 이 도르트문트는 일단은 원정 성적이 이 모양 이 꼬라지거든요. 올 시즌 전체로 봤을 때 원적이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챔스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홈에서 한번 그 바르시아한테 지기 전까지는 홈에서 챔스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 패배한 것도 있고 그냥 올 시즌 내내 매번 이제 돌문은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은 원정 돌문을 썩 좋게 보기도 어려워요. 저는 돌문은 지금 몇 년 동안 맨날 에이스 간판을 팔아치웠다. 산초, 홀란, 벨링엄, 필크루크 얘네들은 매년 이렇게 팔아치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이런 시즌이 도래를 한 거라고 봅니다. 돌문이 뭐 이거 홈도 아니고 원정이면 더더욱 누르기 어려운 것 같고, 무승부라든지 챔스 DNA의 돌문 그런 것들을 조금만 생각해보고 싶어서 저는 무승부라든지 돌문의 햄무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내일 경기를 좀 미리 하는 건데, 여기부터는 제가 이제 배당을 못 보고 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못 보고 가기 때문에 좀 어설플 수는 있어요. 그래도 감안은 해주시고, 브리에랑 아탈란타가 붙는데 아탈란타가 되게 막 흔들릴 듯 말 듯 그랬는데, 요즘에는 리그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막 전반전에만 레테기가 헤트트릭을 몰아치고 4골을 박으면서 레테기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마침 좀 이제 베로나 같이 쉬운 상대한테는 로테이션도 꽤 돌리고 꽤한 승리 거둔 거였었고, 일찌감치 좀 휴식도 줬거든요. 근데 이제 브리헤는 얘네들이 챔스 플리그 내내 잘 버텼었고, 특히 좀 홈에서는 수확도 많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최근에 이렇거든요. 최근에 이제 브리헤도 6경기 동안 1승 3무 2패 하락세에 빠진 점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탈란타를 버텨내기가 꽤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탈란타도 얘네들이 썩 안 좋았어. 그러다가 회복을 한 셈이고, 지금 뭐 코스누, 스칼비니, 거기다가 뭐 스카마카도 시즌 아웃급이고, 콜라시냐치도 부상이에요. 이제 뭐 루크먼이나 카르네 새끼 같은 주전들이 복귀는 한다고 하는데, 영입해온 다니엘 말디니도 뛸 수 있을지 잘 모르고 결장 누수가 꽤 있는 편이긴 합니다, 아탈란타는. 근데 저는 매번 아탈란타라는 팀의 시스템 자체가 워낙에 좋고, 이 레테기가 살아난 게 정말 커 보이거든요. 지금 레테기는 66분당 한 골을 넣고 있어가지고 이게 5대 리그에서 해리케인보다도 앞선 전체 1위입니다. 지금 이 경기가 해외 배당상으로는 2.10이라서 아마 내일 아탈란타한테서도 1.8 이상은 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아탈란타를 좀 보고 싶고, 글쎄 고배당으로는 아탈란타의 마행까지도 찔러본직한 것 같아. 그만큼 이제 아탈란타는 리그는 물론 유럽 무대에서의 경쟁력도 이미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아탈란타를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모나코 대 벤피카 경기. 자, 모나코는 한마디로 초반 몰빵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초반에 바르셀로나한테는 아라우오가 진짜 일찍 퇴장당해가지고 운도 따랐었고, 츠르베나한테는 쉬운 승리, 볼로냐도 엄청 안 좋을 때 이겼었고 그랬는데, 좀 나중에는 좀 꺾인 게 보였었습니다. 막바지에는 이제 좀 어려운 팀들, 아스날이나 인터밀란 이런 팀들한테 모두 무릎을 꿇었었죠. 그리고 이제 벤피카는 사실 뭐 뮌헨,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꼬마 매치업 상대 난이도가 훨씬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나름대로 잘 이겨냈고, 뭐 예선에서는 이미 그때 한번 붙은 적이 있는데 모나코 원정을 승리를 했었습니다. 되게 어려운 경기였는데 모나코의 핵심 수비수 신고가 퇴장당해가지고 좀 편해진 경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역전하기도 하고, 벤피카는 근데 얘네들이 꼬마를 상대로 홈에서 4대0으로 잡는가 하면은 또 이제 뭐 홈에서 페이노르트한테도 무릎을 꿇는 놈들이어가지고 안정적인 선택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두 팀의 이번 시즌 이제 행보라든지 특성상 오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사실 모나코 때문에 오바는 살짝 좀 빡센 것도 있고 별로 좋은 선택지는 아니에요. 만약에 이 경기가 기준점을 3.5를 준다 그러면 저는 메리트가 아예 없다고 보는데, 그냥 2.5 정도면은 오바를 살짝 보는 정도, 그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승패는 별로 안 보고 싶어요.
다음 페이노르트 대 밀란. 자, 이 페이노르트는 이번 챔스 그룹 스테이지에서 18득점 21실점으로 8경기 동안 39득점이 터진 경기예요. 경기당 그러니까 평균 뭐 5점 가까이 터진 거야. 가장 많은 점수가 나왔던 페이노르트인데 공교롭게도 이제 간판 스트라이커 산티아고 히메네즈를 사간 게 밀란이었었거든요. 그 산티아고 히메네즈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골 기록은 조금 떨어졌어도 이번 시즌 챔스에서 분당 득점 기록 1위였었거든요. 근데 밀란이 채갔습니다. 페이노르트는 이제 막판에 맨시티한테 3점을 추격해가지고 비기고 3대0이었다가 3대3 만들었죠. 프라하를 잡고 또 이제 바이에른 뮌헨을 잡는, 그래가지고 플레이오프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릴한테 6대1로 대패하기도 하고 7대1인가 하여튼 좀 빛이 바래긴 했습니다. 반면에 밀란은 요즘 좀 괜찮아지긴 했었어요. 영입으로 공격 보강도 알차게 했었고, 직전 이제 엠폴리오와의 리그 라운드에서는 로테를 꽤나 쓰고도 편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페이노르트 생각하면 오바 생각도 나고, 개인적으로 기본빵은 저는 밀란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밀란도 바로 이제 챔스 최종전에서 정말 중요했었는데 그거를 이기면 그냥 직행이었었거든. 거기서 한 끗발 처지는 자그레브 원정을 패해가지고 플레이오프로 굴러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뭐 아주 믿음직스럽지는 않아. 그냥 저는 뭐 오바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이 경기도 저는 여기는 3.5여도 볼만은 하고 2.5 기준점이면 되게 좀 배당이 똥배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오바가 땡기는 경기인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밀란이 공격 쪽에 영입도 알차게 했으니까 밀란의 승도 못 볼 거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저 오바라든지 밀란의 승 사이드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셀틱 대 바이에른 뮌헨. 확실히 지금 뮌헨의 안정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막 리그에서도 요상하게 하위권 팀들한테도 고전을 한다든지 옛날처럼 막 상대를 일찌감치 조져넣는 작업들이 좀 부족해요. 저는 매번 이제 얘네들이 양 윙은 패급에다가 케인도 필드골이 너무 적고 팀적인 뭐 압박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은 뮌헨이라는 이름값 말고는 특히 지금 뮌헨은 저는 챔스 최정상급 클럽의 경기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셀틱스 사실은 홈에서는 약간은 가닥이 있는 애들이고, 여태 이제 챔스를 치르면서 뮌헨 같은 강팀들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날 때마다 내려앉고 막 간헐적인 압박이라든지 역습으로 상대하는 법을 또 아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셀틱이 뭐 강팀 상대로 매번 잘 버티고 역습으로 결과를 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경기는 이런 뮌헨 같은 강팀의 선제골 타임이 향방을 가를 텐데, 글쎄요, 저는 지금의 뮌헨은 뭐 하나 쉽게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뮌헨이 선제골을 일찍 터뜨린다 그러면 셀틱이 갓게 급해지겠죠. 그렇다면은 뮌헨한테 찬스가 좀 더 나오는 거고, 뚫어내지 못한다 하면 되게 어렵게 갈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나는 이거는 뮌헨에 가기에는 확실히, 원래 저는 뮌헨 하면은 이런 챔피언스 리그 예선 단계 그 패왕이라고 했었거든요. 올 시즌에 아스톤 빌라한테 지기 전까지는 챔피언스 리그 예선 단계에서 거의 뭐 40승인가 하는 동안 1패밖에 없었나 봐 그랬었고, 엄청 긴 기간 동안 무패행진 달리고 이랬었는데 이번 시즌에 이게 플레이오프를 갈 만큼 그냥 말 그대로 조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확연히 다른 시즌보다 챔스를 어렵게 치르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저는 좀 도전적으로 뮌헨승을 보는 거는 너무 뻔하고요. 그거는 배당이 너무 안 좋고, 저는 도전적으로 햄무 정도만 생각해보고 싶은데, 심지어 저는 이거는 뮌헨의 마헨시가까지도 피하고 싶은 그런 경기처럼 보입니다. 고배당 쪽으로 그냥 뮌헨 햄무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경기는 내일 이제 그 EPL 리그 경기거든요. 에버튼 대 리버풀. 아마 두세 달 전쯤에 그때 이제 아마 홍수였나? 그것 때문에 연기된 경기예요. 그때 당시 제가 분석을 준비를 할 때도 리버풀이 그냥 역대급 시즌을 보내던 시기였었어요. 한창 좋았던 시기였었고, 특히 이런 머지사이드 더비, 에버튼 대 리버풀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는 이게 그 구디슨 파크에서는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런 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상대 전적을 좀 보면은, 지금 보면 오늘 에버튼이 홈 경기잖아요. 이 경기가 에버튼이 물론 이제 원정에서는 리버풀 안필드에서는 리버풀이 많이 이겨. 근데 에버튼이 홈일 때는 되게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이제 최근에 작년에는 승리를 했었고, 그전에는 뭐 비기고 한번 리버풀이 4대1로 대승한 적이 있는데, 쭉 보면은 에버튼이 홈에서는 무승부가 엄청 많아요. 리버풀 상대로도. 네, 이 막 살라도 오고 클롭도 감독도 오면서 리버풀이 좋아진 시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에도 에버튼은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굉장히 잘 버텨냈다,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자면은, 에버튼은 2012년부터 구디슨 파크에서는 리버풀한테 2승 9무 1패로 어마무시한 무승부 기록을 자랑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눈에 띄더라고. 요즘도 리버풀은 잘해요. 근데 한창 미친 모드일 때만큼은 아니고, 얼마 전에 FA컵에서도 플리머스 아가일한테 져서 탈락을 했잖아요. 물론 뭐 저는 리버풀이 한 시즌에 4개의 대회를 치르는 거 그냥 탈락한 게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에버튼도 모예스 감독으로 바꾸고, 모예스 감독이 리턴을 했죠. 에버튼으로 회복하는 시기에 있고, 뭐 살아난 게 나름대로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정상으로도 리버풀이 원래는 챔스 전체 1위여가지고 16강 직행인데도 주중에 경기가 생긴 셈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또 이제 리그가 주말에 또 있기 때문에 100%로 임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건 다른 날보다는
라이벌 매치에다가 에버튼도 좋아지는 중이어가지고, 그리고 리버풀이 아마 지금 배당이 1.4도 못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뭐 상대전적 상으로 구디슨 파크에서의 무승부 그 정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